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소리입니다. 긴급하게 전화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 집 마당에서 수확한 단감이에요. 제가 그 우엉차, 볶음 우엉차를 끓였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시겠습니다. 딱 먹기 좋은 온도가 되었어요. 너무 뜨거운 커피나 차도 식도암에 걸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찌개나 국도. 안 돼요, 안 돼. 엄마. 구름이가 단감을 물어봐서 뺏어 갖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 돼요. 이 우엉차가 겨울에 건조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있고
이거는 크랜베리예요. 저는 자극적인 과자가 먹고 싶을 때 저는 모든 음식을 허용하지만 극단으로 치우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과자가 막 먹고 싶을 때 이런 새콤한 크랜베리를 먹으면 자제력이 생겨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파랑 비늘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이 파랑 비늘돔은 이 지구상에 모래를 만들어지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산호초를 씹어 먹고 모래를 만드는 아주 놀라운 독특한 물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파랑 비늘돔이 만들어내는 모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다 깊은 곳에서 또 산호초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호초를 갈아서 고운 모래로 만드는 파랑 비늘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랑 비늘돔은 세계 곳곳에 열대바다에 살고 있다고 해요. 이 물고기가 산호 조각을 탁 삼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잘한 먹이를 먹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모래처럼 만들어서 배출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려면 새의 부리같이 생긴 강력한 주둥이와 단단한 어금니를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새의 부리같이 생긴 물고기인데 새의 부리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어금니로 산호초를 씹어서 먹이를 먹고 나머지를 고운 모래로 만들어서 배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금니로 모래를 만드는 물고기예요. 근데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20년까지 살 수 있고 그 사이에 이빨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지 않아도 따로 이빨 보조제를 섭취하지 않아도 닳아지지 않는 이빨로 평생 20년 동안 산호초 모래를 만들고 산호초를 속에 든 먹이를 씹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위대하고 경이롭고. 그래서 파랑 비늘돔이 죽은 산호를 부지런히 막 씹어서 우리가 껌 씹듯이 막 씹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모래의 양이 다른 어떤 자연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새의 부리 같은 주둥이를 가진 파랑 비늘돔 물고기가 다른 어떤 자연 현상보다 더 많은 양의 모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연구가들은 파랑 비늘돔 한 마리가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일반적으로 모래를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100kg이나 된다고 추정하시는 연구가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분은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파랑 비늘돔 딱 한 마리를 관찰하신 거예요. 1년 동안 파랑 비늘돔이 산호초를 씹어서 모래를 얼마나 만드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피고 관찰한 결과를 저희가 누구나 확인하고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정금 같은 시간을 보내신 분이죠. 그래서 파랑 비늘돔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있다고 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단감은 떨어뜨렸어요.
지금 딱 마시기 좋은 온도가 되어서 향긋해요. 사실 저는 볶음 우엉차를 선물 받았는데 이걸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이 마음에 들어요. 그 파랑 비늘돔이 또 모래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을 맡고 그 임무를 부지런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또는 연로해져서 아무런 책임도 맡지 못하고 그냥 쉬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모두 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그러면 각자 자신의 할 일을 기쁨으로 다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파랑 비늘돔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도 그런 자세로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해조류에 덮인 죽은 산호와 해초를 주로 먹기 때문에 산호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접시의 잔과 접시가 깨끗하면 이제 우리가 유익을 얻잖아요. 그 4인 가족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사망했대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오염된 파, 음식 속에 들어간 오염된 파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주방에서 요리를 한 거는 먹으면 안 되지만 오염된 파로 인해서도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덮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산호를 깨끗하게 해주고 또 이 물고기가 갖고 있는 산호를 씹어먹는 산호초를 씹어서 먹이를 먹는 독특한 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호가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가족이나 뭐 기업에서도 이런 항상 깨끗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든. 파랑 비늘돔을 비롯해서 해양 초식동물이 살지 않는 곳에서는 산호초가 해조리와 해초의 금세 다 뒤덮여버린대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초 생태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해양 초식동물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호초를 우리가 감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 해양 초식동물들이 하는 막중한 임무와 그 책임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 반드시 어딘가에는 계시고 그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그렇게 파랑 비늘돔과 해안 초식동물들을 깊은 관심을 갖고 관찰하신 거예요. 산호초 주변까지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게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 비늘돔이 낮에 이렇게 활동하려면 밤에는 사람과 같이 충분한 잠을 취해야 한다고 해요. 어디서 어떻게 잘까요? 밤에는 포식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산호초에 있으면 잡혀 먹일 수 있대요.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파랑 비늘돔은 대개 길쭉하게 튀어나온 바위 밑에 숨어서 잠을 잔대요. 그렇다고 해서 굶주린 상어로부터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특이한 방법으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흥미롭죠.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파랑 비늘돔은 밤을 내가 더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보호용 점액을 분비시켜서 자신의 몸 전체를 감싸게 한대요. 그러면 이 물고기는 마치 투명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해양 과학자들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이 보호막이 포식자들로부터 이 파랑 비늘돔 물고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비물이 투명한 잠옷처럼 그렇게 분비시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파랑 비늘돔은 산호초에 사는 가장 눈에 잘 띄고 매력적인 물고기 중 하나인데, 물고기가 암컷과 수컷은 종종 몸이 매우 다채롭고 아주 선명한 색깔을 띠고 있고 또 자라면서 색깔이 변한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파랑 비늘돔을 마구 잡는 곳이 아니라면 이 물고기는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용맹스럽고 용감한 전사 같은 분들. 그래서 이 물고기는 관찰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 비늘돔이 화려한 모습을 막 뽐내면서 산호초 주위를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 놓는다고 해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덕분에 산호초 주변의 다른 생물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또 우리 인간도 아름다운 산호초를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산호초를 막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파랑 비늘돔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파랑 비늘돔이 산호를 씹어먹는 모습을 보고 또 산호 씹어먹는 소리를 만약에 내가 듣게 된다. 그럼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비탈머리 파랑 비늘돔이 있고 검정 파랑 비늘돔도 있다고 해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크더라고요. 제가 파랑 비늘돔을 보기 위해서 바다 깊숙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정금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랑 비늘돔과에 속한 어류가 몇 종이나 있을까요? 80종에 달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 열대 바다에 있는 산호초에 산대요. 산호초를 먹고 나머지는 어금니로 씹어서 모래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산호초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식지가 산호초예요. 그리고 앵무새 부리처럼 생긴 독특한 주둥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엽고 예뻐요. 주둥이가 앵무고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너무 귀여운 별명이지 않나요? 그래서 몸 길이는 50에서 10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파랑 비늘돔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 덕분에 내용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파랑 비늘돔을 열렬히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도 생겼어요. 파랑 비늘돔이 산호초 관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아, 정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물고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산호를 딱 씹고 그 안에 먹이를 먹어서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설계 능력도 너무 아름답고, 또 상어나 포식자로부터 잡혀 먹을 수 있는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에 분비물을 이렇게 분비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잠옷을 입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에도 감명을 받았고, 우리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 또 가장 작은 신분에 있는 그런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연로해져서 할 수 없을 때 그런 분들도 파랑 비늘돔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파랑 비늘돔을 본받아서 약해진 분들을 부지런히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우리가 파랑 비늘돔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지원을 받아서 그들의 수고와 훌륭한 일에 대한 열심 때문에 아름다운 산호초와 지구 환경을 지켜주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에 한없이 마음이 진실로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그들의 받은 파랑 비늘돔이 받은 산호초 관리는 소중한 특권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온전히 활용하고 있는 파랑 비늘돔이 너무나 소중하게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파랑 비늘돔도 산호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도 각자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랑 비늘돔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낙담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격려가 되고 또 인류의 미래는 밝구나 너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충성스럽게 산호초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파랑 비늘돔에게 마음이 주어진다면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 환경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랑 비늘돔의 주된 방법, 먹이를 먹고 산호초 주변 그러니까 집 정리를 잘 하는 거죠. 우리도 온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파랑 비늘돔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산호초 주변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가꾸고 있으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값진 진주를 신속히 사잖아요. 또는 그것처럼 여러분들과 보낸 이 시간이 오늘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값진 진주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있고 흥미롭고 즐겁고 또 외경심이 느껴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